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실무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실무에서 임원퇴직을 지급하게 되는 일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도 초과액 산정하고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실무 도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작아서 이게 이제 엑셀이다 보니까 보이는 화면이 너무 적게 보여서 110 정도로 키워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시트가요. 퇴직금 지급액 산정하고 한도 초과액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이제 세액 계산, 2번 시트에서 세액 계산하는 거 한번 알아보고요. 옆에 이제 시트 보시면 뭐 관계 법령하고 퇴직금 계산 구조, 그리고 이제 경과 월수 확인하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엑셀을 활용하실 때 요 황토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입력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산식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명, 그 다음에 성명 치시고 입사일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직일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제 사례는 90년 입사하셔서 2021년에 퇴직한 케이스고요. 근무 올수는 375개월, 32년인데 요거를 한번 경과 올수 검증 메뉴에 가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거 입사일 퇴사일은 자동으로 끌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과 기간이 31년 3개월입니다. 그래서 31년이 372개월이고 그다음에 3개월 더하면 375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75개월 이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 근속 연수가 되고요. 총 근속 월수가 되고 실제 우리가 이제 한도 산정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근속 기간을 11년 이전, 12년에서 19년, 20년 이후 근무 기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면 요거는 자동 계산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활용하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산식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수기로 꼭 계산하셔가지고 검증 꼭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맞고요. 자, 11년 이전 259개월, 12년에서 19년 96개월, 20년 이후가 20개월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걸 이렇게 그 근속 기간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직금에 대한 걸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법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퇴직금을 집행하는 그 실행 단계에서 실무에 필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퇴직금 관련된 관계 법령입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얼마를 주느냐 이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정관에 정한 대로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고, 정한 금액이 없으면 뭐 이렇게 한배 개념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얼마를 주느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고, 이거는 변한 게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법령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기업에서 퇴직금을 고율에 배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퇴직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쭉 있어 왔죠. 실제 이제 심팔레 이런 사례 보면 퇴직금을 뭐 30배까지 뭐 지급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해서 과세 당국에서 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게 2012년에 이게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재하는 어떤 방법이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는 사람 입장이죠. 얼마를 주느냐는 법인이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법인세법 시행령이고, 이건 건드릴 수가 없죠. 정관사항이니까. 그래서 어떤 걸 개정했냐면 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임원의 입장은 이제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죠. 개인이 소득을 지급받는 거니까 이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세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로 과세한다는 개정이 2012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것은 2배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로 과세하겠다는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2년에서 19년, 그다음에 20년 이후 이 근무 기간을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행 임원퇴직금의 한도는 이건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22조 3항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2011년 이전에 대한 그 퇴직금 배수는 정관에 정한 배수가 있다 그러면 그 배수가 그대로 다 퇴직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제재를 가한 게 12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12년부터 19년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20년 이후에는 2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수제에 대한 한도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실제 한도 계산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요 한도 계산하는 거, 요 때부터가 이제 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요 이전은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 요 한도 계산, 12에서 19 요 3배 한도 계산은 이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급여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19, 18, 17년 급여를 기준으로 3배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2배 한도,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는 2배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급여를 기준으로 2배 한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는 거를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얼마를 주느냐에 대한 어떤 그 주는 규정의 급여 기준이 퇴직 직전 3년 급여로 주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한도 계산은 요 3배 한도 같은 경우에는 19, 18, 17 급여 기준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요때 급여 수준하고 직전 3년 급여 수준하고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 그러면 똑같은 배수제를 3배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한도 초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사례는 실제 사례를 약간 이 배수제를 좀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한도 초과 나오는 부분을 나오게끔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작성을 지금 한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상이 이제 확인했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것도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몇 배를 주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 관계없이 모두 다 3배를 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내용은 퇴직 직전 3년 급여를 기준으로 모두 3배를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해서 각 연도별로 배수제 다 3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도 계산하려고 그러면 각 연도에 급여 내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 직전 3년 총급여 요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직전 1년 총급여, 직전 2년 총급여, 직전 3년 총급여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일이 2021년 8월 기종퇴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8월까지니까 이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의 총급여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거 7억 5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상개년 평균 요 상개년도 총급여에 대한 평균이 7억 2,600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또 확인하셔야 될 게 19년, 18년, 17년 급여를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년 6억 5천, 7억, 6억 이렇게 확인하시면 요 상개년의 평균 규모가 6억 5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상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케이스의 그 임원퇴직금 규정은 모든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다 3배를 주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각 지급 기간별로 이렇게 3배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례는 그냥 수기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의 지금 임원퇴직금 규정은 근무 기간 관계없이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모두 세배를 주는 거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직전 3년 평균 급여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 B27 요 금액 나누기 10 곱하기 이 D10이 총 개월수입니다. 여기 보면 D10 요거 375개월 그 다음에 12로 나눠야 되고 곱하기 이게 3배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3배 끌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퇴직금 이렇게 먼저 계산을 3배로 준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고 하신 다음에 요 총 퇴직금을 요 근무 기간 개월수 비율로 해가지고 안분해서 이렇게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산식이 걸려 있어요. 여기는 자동 계산 되는데 이렇게 11년 이전분 12에서 19분 이후분 이렇게 그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도는 11년 이전분은 정관상 지급할 금액이 요 금액이었잖아요. 47억. 요 금액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12년에서 19년은 3배 한도죠. 자, 지금 회사는요, 주는 거 3배로 돼 있잖아요. 12에 19도 3배고, 한도도 3배 한도까지는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급의, 정관상 지급 금액은 17억인데, 한도는 15억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요 3배 한도 대상이 되는 급여 기준이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19, 18, 17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 차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보시면 자,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는 7억 2,600인데 19, 18, 17 평균 급여는 6억 5천이죠. 그러니까 주는 거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주게 돼 있는데 한도 계산은 요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 한도가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20년 이후 지급분은 3억 6,400을 주는 거로 돼 있는데 한도는 2배 한도까지밖에 퇴직금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2배만 한도로 인정이 되는데 회사는 3배를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한도는 요 3억 6,400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12에서 19도 한도 초과가 나올 테고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도 초과 부분을 산정하는 게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11년 이전은 정관상 지급액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12년에서 19년은 3배 한도인데 급여 수준이 직전 3년 평균 급여 수준하고 요 19, 18, 17 평균 급여 수준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여기도 한도 초과가 1억 8,400만큼 나오고요. 그다음에 20년 이후 지급분도 2배 한도인데 회사는 3배를 지급했으니까 2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1억 2,100만 원은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지급액은 이건데 한도 초과 부분이 2억이니까 요 지급액에서 요 한도 초과분을 뺀 요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총 68억 지급액 중에서 3억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6억 5천이 퇴직금으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징수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퇴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른 급여랑 합쳐가지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제 요 금액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확인이 되시면 오른쪽 시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시트에 가시면 요 65 퇴직금으로 인정된 65억 원에 대한 세금 계산 내역입니다. 자, 요 세금 계산 내역 보시기 전에 퇴직금 계산 구조 먼저 한번 살짝 보시면, 자, 퇴직금을 받으면 근속연수 공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한 금액 뺀 금액에서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해가지고 연분을 한 다음에 환산급여 공제하고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우리 이제 소득세 세율, 누지세율 곱하시고 다시 여기다가 12로 나눠서 다시 근속연수 곱하시고 하셔서 최종 결정세액을 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 구조가 요 2번 시트에 쪼르륵 다 계산되게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주황색 없죠. 다 끌고 오게 돼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일 다 끌고 오게 돼 있고요. 퇴직금 소득도 여기서 65억으로 인정된 요 내용이 여기 바로 끌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구조 따라 딱 계산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주민세 포함해서
18억 3,300이 나오고요. 세후 수령액은 46억 7,800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 세금 내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받는 금액, 요 금액이랑 비율을 산정해 보면 실효세율은 28%네요. 65억을 받는데 28%다 그러면 현행 대한민국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세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퇴직금은 4대 보험료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여나 배당을 받았다고 그러면 뭐 4대 보험료 총률이 6.86%니까 그거까지 감안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6.86%를 여기서 뺀다 그러면 65억을 지급받는데도 실제 20%대 초반에 세부담하는 게 바로 퇴직 소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액 계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내를 드려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자, 퇴직금이 65억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원천징수가 들어가고 나중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거나 하면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은 뭐 거의 100% 전화 온다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에 대한 어떤 전화가 왔을 때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정관사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사본, 그 다음에 규정재정 관련된 뭐 조청고사록이라든가 이사여서록 등 상법 절차랑 관련된 이런 서류도 요새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의 연봉계약서. 여기 보면 지급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요 급여, 요 연도들, 직전 3년 급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9, 18, 17년도에 대한 연봉계약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한 내역이 있죠. 퇴직금 계산한 내역을 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소명 요청이 오거나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번 영상은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촬영해서 올렸는데 그게 그 마이크가 세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막 소리가 울리게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다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 로데 마이크라고 쿠땡 그 쇼핑몰에서 25만 6천 원 주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고 사서 다시 녹음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소식 저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카페 경로 한번 볼게요. 카페 김창형 세무사의 카페 가시면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어디 있더라? 여기 보면 강의 자료 메뉴에 보면 유튜브 강의 자료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요거 10월 28일 촬영한 거로 되어 있는 여기 들어가시면 요 엑셀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트북에 저장해 놓으셔서 현장에 가서 활용하셔도 될 거고 사무실에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런 요청이 있으시면 요거 활용해 가지고 작성하셔서 다시 뭐 이렇게 포워딩 시키거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퇴직금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제 뭐 유튜브 촬영을 위한 장비가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기업경영 전체설계에 있는 책 내용 순차적으로 촬영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